예,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차문화 학술대회와 관련해서는 내빈 여러분들이 오셨는데요. 오늘 먼저 개회사와 축사 전에 네 분, 내외에 오신 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계명목요철학원의 지금 직무대리를 맡고 계시고요. 저희 계명대학교 인문국제학대학 학장님으로 계시는 박예선 학장님 소개드립니다. 그리고 이 차문화 학술대회가 2020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적극적인 지원하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해서 저희들을 이렇게 뒤에서 푸시하고 계시는 김대권 수성구청장님을 소개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네 분의 관련 전문가 선생님들을 모시고 아주 좋은 얘기를 이제 나누게 될 텐데요. 먼저 우리 이 계명대학교 인문국제학대학 박혜선 학장님께서 나오셔서 오늘 행사와 관련해서 괴해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 2024년 상반기 차문화학술 심포지움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까 이재성 교수님께서 간략히 소개를 해드렸지만 이 차문화학술 심포지움은 2020년부터 수성구청 그리고 수성문화재단 계명목요철학원이 같이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학술 심포지움이 가능한 것은 인문정신과 그리고 예술, 문화 이것이 사회의 건강, 번영에 미치는 굉장한 영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늘 그것을 위해서 물심양면 지원해 주시는 김대권 수성구청장님 덕분입니다. 제가 범어역에서 내려서 여기까지 이제 지하철 길을 걸어오면서 아트웨어를 이렇게 걸어오면서 수성구에 오니까 다르구나. 저는 달서구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오니까 분위기가 이 문화, 예술, 이 정신이 다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올 때마다 느끼는데 그래서 이 인문, 정신, 예술 이것이 물질적인 것보다 사회의 건강과 번영에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히 믿고 계시는 강한 신념의 우리 수성구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행사가 지속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영문과 교수이기 때문에 철학이나 차나 이런 분야에는 전혀 알지 못해서 인사 말씀 개회사를 준비하면서 조금 자료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뒤져봤는데요. 제가 안 거는 저는 차는 중국에서 온 한자어고 T는 영어에서 온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조사를 하다가 안 게 차와 T가 둘 다 중국어다. 이제 차는 베이징 북경어 맨드린에서 온 표준말에서 온 것이고 T는 후젠성의 밍 사투리 방언에서 온 같은 중국어 어원이다 등 지금 차에 대해서 좀 많이 언어의 기원부터 좀 배우고 있습니다만 오늘 이 좋은 자리를 마련하는데 뒤에서 수성구청 수성문화재단 그리고 우리 계명목요철학원 이재성 교수님을 비롯하여 많은 분들이 애를 쓰시고 수고를 해주셔서 이 자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해 주신 여러 애써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가 커피라든가 다양한 탄산음료라든가 여러 음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물 다음으로 인간이 가장 많이 마시는 음료가 아직은 차라고 합니다. 그리고 3,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이 차가 우리의 삶과 거의 계속 저희와 같이 해왔는데 차 문화를 탐구하는 방법은 철학, 문학 이런 인문 정신의 관점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차를 마시는 도구, 물질적인
것까지 광범위한데 오늘의 주제는 고대부터 고려, 조선,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이 차 도구가 우리나라에서 어떤 식으로 발전해왔고 그것을 이제 미술사적, 예술적 관점으로 발표를 해주실 네 분의 전문가 선생님들을, 교수님들을 굉장히 바쁘신 분들인데 어렵게 모셨습니다. 그래서 모쪼록 오늘 목요일 오후 전문가 스님들의 강의 그리고 강의가 끝난 후 총 토론을 통해서 전통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찰해보고 그리고 이 전통을 개성해서 현대의 이 전통이 가지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좀 더 발전적으로 개성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박예선 학장님의 교회사가 있었고요. 이제 제가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계명목요철학원 이재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저희 김대관 수성구청장님의 축사입니다. 감회가 아마 새로우실 것 같은데 좋은 축사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 오늘 차에 관련한 포럼에 이래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멀리서 또 발표해 주기 위해서 와주신 네 분 선생님께 깊이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계명대 목철에 오늘 우리 박예선 원장님께서 이렇게 교수님들하고 같이 와서 늘 주재해 주시고 해서 감사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차를 뭐 잘 모르는데 일단 뭔가 이 차를 한번 산에 가서 산화초를 좀 합니다. 봄에 일찍 가서 산봉도 채취를 하고 또 몇 가지를 채취를 합니다. 이 채취를 하는 과정에서 이 나무와 자연과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그 채취하면서 일어나는 그 냄새, 이 향이 나의 신체의 요소에 퍼지면서 이 관계성을 맺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좀 느끼고요. 그리고 그 잎을 따와서 집에서 차를 뜯어서 말리고 하는 과정들 굉장히 사람이 정갈해집니다. 만드는 과정에서 불의 높이 또 이런 걸 통해서 만드는 이렇게 말리는 그 보도 깨끗이 하고 이렇게 정갈해지는 걸 많이 느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보관하는 것도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주말 아침 일찍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나서 차를 끓일 때 불, 물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차를 우려서 어떤 농도로 그래서 마시는 과정에 내 마음을 어디에 둘 것인가의 문제도 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동타송도 생각이 좀 나고 뭐 여러 가지 아까 스님 뭐 다부 얘기도 하셨는데 그런 생각도 좀 나고 여러 가지가 났습니다만 요즘은 그냥 목에서 넘어가 혀 끝에서 향기를 느끼고 이게 목을 따라서 내려가는 것을 계속 마음이 따라가는 것만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느끼는 것은 자연과 나를 대칭시키는 것. 자연 속에 내가 어디 스며들어서 내 자신이 결국 어디 있는지도 모르게 되는 것. 그 자연의 큰 원대함, 우주 이런 것과 의 가운데 있는 느낌 그런 것들을 참 재미있게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면은 굉장히 힐링도 많이 되고 그런 것을 느끼고 이렇게 해서 연초 되면은 봄에
산야초 채집하러 이렇게 종종 가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분위기와 이런 사람의 느낌과 이런 것들을 좀 공유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또 특히 외국의 정신과 의사님들이 우리 수승구를 몇 분씩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우리 차에 대해서 얘기를 좀 묻고 한국의 차는 과연 무엇인가 하고 저희한테 질문도 몇 번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기가 좀 곤란한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차예라고 하기도 하는데 특징을 그것이 어떻게 기원되었고 우리는 과연 중국과 일본 차와 달리 어떤 원형들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우리 정신사에서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하고 그거 없이 우리 차 문화가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사상 누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것도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이 차에 대한 한 15년 계획으로 지금 몇 년 좀 왔지요. 아직까지 그걸 못했는데 프로토타입을 다 좀 세우고 이것을 우리가 다음 이 프로토타입을 세워지면은 외국어로도 번역하고 뭔가 해서 외국 선생들을 좀 배출하는 그런 쪽에 기여를 좀 할 겁니다. 하고 지금은 우리가 연구를 좀 내부적으로 시작을 한 것이 차의 교육장입니다. 이 완전한 교육장 형태가 어떻게 갖춰야 되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생각할 부분과 요소들은 차의 정신과 관련된 부분, 차 도구와 관련된 부분, 차의 어떤 마시는 환경과 관련된 부분, 예를 들어서 차의 방이라든지 차를 마시면서 주변이 어떻게 조경이 돼 있어야 되고 뭐 하는 거 그런 거 그리고 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차 도서관, 차 또 보관실 이런 것들은 어떤 실내 구조들을 가져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연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그러한 것을 완벽하게 좀 갖추고 이게 프로토타입이 형성되면 교재를 만들어서 결국 학교처럼 운영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전통적인 정신 세계를 좀 세계 유네스코와 우리가 수승구가 유네스코와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세계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 정신사에 좀 조금이나마 기여를 좀 하고 싶다 그런 원대한 목표를 좀 세우고 한 15년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제 한 4년이 흘른가 하는데 그 동안에 코로나 기어가지고 잘 좀 부족한 점도 있었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이런 꿈이 좀 형성되도록 그렇게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힘을 모아 주시면은 함께 이러한 토양을 읽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구청장님 겸손이 지나치면 또 그것도 오만이죠, 그죠? 차를 모르신다고 해놓고 지금 유네스코가 인정하는 세계적인 공간으로 이 수성구를 지금 만들겠다고 하는 원대한 포부를 갖고 계시는데 큰일 났습니다. 원래 5년째인데 5년 동안 우리가 뭘 했는가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반성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떤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또 지원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김대권 수성구청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이 행사와 관련해서는 대구 수성구 갑을에 지금 적을 두고 계시는 지역구 국회의원, 수성구 갑의 주호영 의원, 그리고 수성구을의 이인선 의원이 또 축가를 해주셨고요. 특히나 이인선 의원께서는 저희들에게 축전까지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축전 부분은 저희들한테 준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대구 수성구을 국회의원
이인선입니다. 2024년 상반기 차문화 학술 심포지엄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차 도구의 발전과 미학을 주제로 개최되어 더욱 뜻깊습니다. 행사를 준비해 주신 계명목요철학원 관계자들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발제와 발표를 담당해 주시는 각 전문가님께도 거듭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유롭고 건설적인 토의를 통해 차문화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저도 많은 응원과 성원으로 여러분께 함께하겠습니다. 끝으로 함께해 주신 모든 분의 가정과 건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이인선 올림. 여기까지고요. 모든 이제 일정은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한국 차도구의 발전과 미학이라고 하는 전체 큰 주제에서 역사적 배경입니다. 일종의 고대부터 해서 현대까지 4개 발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차 도구가 어떤 발전 과정을 거쳤고요. 그 도구의 미학적 의미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발표자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여러분들 자료집에 보시면 됩니다. 한국 고대 다래의 고찰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오늘 강연해 주실 한국차문화연구소 정영선 교수님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취득을 하셨고요. 그동안 계명대학교 대학원, 그리고 성신여자대학원,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등등에서 제자들을 또 길러내셨고요. 그리고 일본과 중국의 차문학술지에 논문을 6편을 또 수록하는 그런 학문적 또 열의도 보여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한국 차문화, 그리고 다도철학, 찻자리와 인성고전과 관련된 이런 저서들도 세상에 내놓으셨고요. 그리고 동다송, 유구의 다경, 다부 등등의 역서도 세상에 내놓으셨습니다. 2012년 차문화 예술상을 수상하셨고요. 2014년 국제명원 차문화대상 수상하셨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초이 스님의 초이상을 수상을 하셨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를 강연해 주실 한국차문화연구소 정영선 대표님을 연단에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서 새벽 내려온 정영선입니다. 지난해에도 강연을 했습니다만 오늘 이렇게 뵙게 되니까 상당히 반갑습니다. 제가 강연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고 나주도 가고 해남도 가고 부산도 가고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를 했는데 대구에 올 때는 항상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곁에 안동도 있고 또 저는 유학 전공이거든요. 차제사 전공으로 학위를 했습니다. 또 구청이나 이런 지원에 의해서 이렇게 이런 자리를 마련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훌륭한 일이라고 저는 마음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강의할 내용은 고대 다예의 고찰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예란 말을 좀 덜 들으셨을 겁니다. 다도라는 말은 많이 들으셨고 다래 예래자를 써서 다래를 했는데 다래도 많이 차례냐 다래냐 하고 논쟁도 있고 그랬는데 그 다예의 고찰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다도라고 흔히 말하는데요. 다도는 우리가 알다시피 득도했다는 그 도를 쓰는 거죠. 길도자를 쓰는 거죠. 다도의 의미는 크게 관념다도하고
그다음에 행위다도, 실행다도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다도 하면 철학적인 관념다도를 뜻하는 건지, 또는 실제로 하는 방법인 도도 있죠. 유도, 검도 이런 것처럼 그런 걸 생각하게 되고, 다도는 좀 포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레자를 쓰는데, 한자로 차다자에다가 예레자를 쓰면은 옛날에는 다 제사 내지는 중국에서 오는 손님을 맞이하는 그런 의미 두 가지로 쓰였습니다. 달에 할 때는 예를 굉장히 중시하는 거죠. 돌아가신 조상을 모신다든지. 세종 때부터 달에라는, 달에의라는 조선 초기에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달에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발달했어요. 그 다음에 지금 강의할 내용인 다예는 예술 또는 기술이라는 뜻의 예를 써가지고 중국하고 일본하고 특히 중국에서 대만에서 많이 썼어요. 근대에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 뜻은 무엇이냐 하면은, 자 여기 설명이 7페이지 보겠습니다. 책 보면은 다예라고 하는 것은 관념다도가 아닌 실행다도만을 뜻하는 겁니다. 실행다도만을 뜻할 때는 다예, 차를 어떻게 끓여서 언제 어떻게 끓여서 어떻게 맛을 내고 하는가. 그러려면은 착감이 무슨 차를 썼는가, 떡차를 썼는지 가루차를 썼는지 하는 착감하고, 차를 그 착감으로 어떤 전다법을 어떻게 끓였는지, 또는 다구는 어떤 걸 썼는지, 그리고 차를 어디서 어떻게 끓여서 어떻게 대접했는지 하는 그런 내용들, 말하자면 우리가 보듯이 하는 그걸 전부 다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도의 의미하고 다래의 의미하고 다예의 의미가 다 조금씩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그래서 다예의 중요 요소를 첫 장에 썼고요. 그럼 제가 강의하려는 고대의 착감. 근데 고대의 다구와 미학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다구를 땅속에서 대체로 찾아낸 유물에 의존할 수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유물은요, 속일 수가 없어요. 나이가 나오고, 또 어느 지역에서 나왔고, 어떤 거와 더불어서 같이 어울려서 나왔고,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과학적으로 밝혀지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사실 골동 가게에 있는 그런 거, 저기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의 골동 가게에 있는 것은 어떻게 이게 굴러 들어왔는지, 중국 건지 한국 건지도 어떨 때는 잘 모르겠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대의 착감과 전다법을 좀, 착감은 어떤 걸 썼을까? 어떻게 끓였을까? 뭐 찬물에 그냥 뭐 비벼서 먹었을까? 아니면은 그 뜨거운 물에 펄펄 끓여서 약처럼 끓여서 먹었을까 하는 그런 어떤 기록이나 이런 것을 알아야만, 그 기록을 의존해서 우리는 다구다, 아니다, 이거는 밥 먹던 거다, 이것은 제사 지내던 거다 하는 것을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착감을 보면 우리가 착감에 대해서나 그 풍속 이런 걸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이 현재 세계적으로 오래되고 가장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유구가 쓴 다경입니다. 유구가 쓴 다경을 따를 기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경에는 자기가 차를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끓인다는 내용도 있지만은 그 시대 이전에는 이런 풍속이 있었다. 또는 기호음료로서 차를 약으로 먹지 않고 기호음료로서 마시던 때는 언제부터다 하는 게 잘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그렇다면 중국의 다경을 본땄을 것인가?
중국 다경을 끌어다가 그냥 그대로 했을 것인가 하는 의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나라에 다경이 들어온 것은 제가 처음 아마 기록에 썼는데 축간 유전이 고려에 기화를 했습니다. 중국에 유전이 그러니까 12세기 1100년 정도 기화한 그 이후에 즉 고려시대 문사다도가 굉장히 성하던 그 시절쯤 성하기 시작하던 그 시절쯤 중국에 기화한 그 사람 축간 유전이 다경을 들고 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다경이라는 게 처음 언급된 겁니다. 그런데 그 다경을 보면은 고대에는 어떤 차를 써서 어떻게 끓여 먹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책을 보면은요. 그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옛날에 지금과 같은 그 이파리를 비벼서 만드는 마른 차를 먹었을 것이냐, 아니면은 떡차를 먹었을 것이냐, 아니면은 요새 보이차 같은 그런 걸 먹었을 것이냐, 그런 것을 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경에 보면은 자세한 제다법, 그 이전의 제다법 또 그런 게 있는데 그 중에서 보면 떡차 먹은 게 아니라 요만한 동전 크기의 그 가루내에서 말차로 만든 그런 차하고 그다음에 가지까지 있는 노엽차도 먹었고 제가 9페이지 중간입니다. 노엽차도 먹었고 그다음에 현대 엽차 비슷한 것을 산차라 그럽니다. 그 산차도 먹었고 그다음 말차도 먹고 병차 우리가 떡차 하면은 좀 큰 개념이죠. 그렇게 해서 막 끓여 먹던 차도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차 종류가 많았느냐 하면은 찻잎을 따서 우선 가만히 놔두면 썩습니다. 찻잎은 아주 냄새도 독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 말려야 되는데 날이 좋으면은 햇볕에 말려서 비벼서 먹기도 하고 비벼서 말려 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부뚜막에 놓아서 말리기도 하고 좀 고급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불을 떼서 찜통에 찝니다. 찜통 비슷한 솥에다가 쪄가지고 찧어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그것을 말리면은 운반하기가 편하다는 거죠. 운반을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뭐 선물도 해야 되고 왕실에 갖다 바쳐야 되고 팔기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차를 만들고 또 날씨가 나빠서 비가 오거나 또는 차를 만들 여건이 뗄감이 없다든가 해서 안 되면은 그냥 산지에 있는 사람은 차가 약효가 중요했단 말입니다. 고대로부터 약에서 시작된 겁니다. 차는. 그러니까 그것을 오늘날 같은 산차도 만들어 먹었을 것이고 그다음에 고급차, 일찍 나는 차는 선물하고 떡차로 만들 수 있고 그러니까 가능성을 둬야지 옛날에는 어떤 차만 먹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다경에도 있듯이 중국 무덤에서 현재 굉장히 오래된 차들도 발견되는데 그것은 대개 떡차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보관하기 편하니까 그리고 무덤 속에 넣어놓기 좋기 때문에 그 떡차를 무덤 속에 넣은 게 근래 굉장히 오래된 떡차가 나왔다 이런 그 정보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대의 전다법을 과 다구를 추론해 볼 때 추론해 보려면은 그런 가능성을 열어놔야지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나라 그 통일신라 말기에 차를 어떻게 끓여 먹더라는 풍속이 딱 한 기절이 나옵니다. 그것으로서 좀 이따가 다시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옛날에 약으로 먹었다. 그 다음에 기호음료로 먹기 시작한 것은 가야부터다.
가야의 왕족의 제사에 차를 올렸다는 기록은 한자 한자 토시 하나 획 하나가 중요합니다. 그걸 대충 장난으로 그냥 소설 쓰듯이 쓰는 게 우리나라 역사 기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병차와 그러니까 종묘 제사에 차를 썼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면 다경에는 아까 차는 종류가 많았는데 그걸 어떻게 끓여 먹었는가 하는 것도 다 나옵니다. 당나라 때의 내용이죠. 즉 말하자면 여기 10페이지 밑에 보면은 찻감을 넣고 우려서 마시는 엄다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걸러서 우려 먹는 그런 엄다법이 그 시대인들 없을 리가 없기도 하겠죠. 그런데 기록에 벌써 엄다법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아래 보면은 자비다법이라 해서 뭐 대추, 생강 뭐 이런 거 같이 넣어서 푹푹 끓여서 먹던 그런 방법도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 걸러서 먹거나 아니면 쭉 따라서 먹었겠죠. 그까지는 설명이 안 됐지만 어쨌거나 그런 찰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특히 산지에 있는 사람들은 배가 아프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하면 그렇게 차가 약이니까 끓여서 먹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록이 있는 것은 뒤에서 설명 다시 하기로 하고, 신라의 다공과 풍류도와 불교, 뭐 제목에서 보다시피 신라는 가야의 문화를 이어받은 겁니다. 그래서 신라 하면은 세 단계로 나누어서 생각해야 됩니다. 여태까지 아마 이런 구분을 한 사람은 없는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만, 본가야를 합병하기 전과 합병하고 나서 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의 한 150년, 그리고 130년, 그리고 발해가 있던 남북국 시대의 통일신라 250년간, 이렇게 신라 하면 역사가 굉장히 길지만 고신라냐 아니면은 가야 합병 신라냐 아니면 통일 신라냐, 즉 발해가 위에 있던 시대이냐,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문화적으로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기 시작합니다. 가야와 합병하고 나서. 그래서 가야의 차가 신라의 화랑들에게 영향을 주었다라고 하는 게 제 주장인데요. 그 근거는 김유신이 몇 살 때 화랑이 됐는데, 15세에 화랑이 되었는데, 그 김유신이 가야의 왕족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야에서 차를 마시던 끓여 마시던 풍속, 귀족적인 음다 풍습, 그리고 가야는 차가 나기 쉽습니다. 꼭 언제부터 뭐 차나무를 심었다 이래야만 그 역사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약의 문화에 속하기 때문에. 예, 죄송합니다. 여기 놓을 자리가 부족해가지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종묘의 가야의 풍습을 삼국유사에 썼을 때는 그 이전의 기록이나 풍습이나 아니면 구전되어 나오는 이야기를 물론 써서 삼국유사는 좀 진위 여부도 조금 왈가왈부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차와 관련된 문화는 대체적으로 우리는 하나의 풍속으로서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김유신이 화랑이 돼가지고 삼국을 통일하는데 굉장히 큰 공헌을 하죠. 선덕왕 때의 일입니다. 그런데 삼국 유사도 아닌 삼국 사기에 차는 선덕왕 때부터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12쪽입니다. 차자 선덕왕시 유지, 12쪽 밑에서 한 10째 줄 됩니다.
차는 삼국사기에 선덕왕 때부터 있었다. 선덕왕이 632년부터 647년까지 있었는데 집권했는데 그렇게 써놨는데 이 자체를 갖다가 이상하게 해석한 사람이 있어요. 상처내기를 참 잘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상하게. 그러면서 뭉칠 때는 뭉치지만 분명히 이렇게 써놨는데 김대렴이 828년에 김대렴이 중국에서 차씨를 가져왔다. 그때부터 차가 성하였다라는 내용을 더 중요시하는 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의 차 전문 그 팀들이 묻기를 당신네들은 말이야 828년에 차가 들어왔다면서 왜 우리 자기들은 815년 그때 당신보다 더 일찍 일본은 차가 들어왔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선덕왕 때부터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써 있는데 글자를 그걸 갖다가 대렴 때는 중국 차를 한번 들여본 겁니다. 그래서 이때하고 이때가 벌써 190년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200년가량 차이가 나는 그런 문화적인 그 중요성을 그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예. 그래서 차는 선덕왕 때부터 있었다. 선덕왕 때 바로 김유신, 그다음에 통도사, 그리고 선덕왕이 불교를 굉장히 일으키죠. 그래가지고 절을 많이 짓습니다. 그럼 선덕왕이 왕으로서 회의를 주관하는데 나라 정치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남자 그 무사들하고 또는 승려들하고 회의하면서 술을 먹었겠어요? 지금같이 무슨 오렌지 주스를 먹었겠어요? 아닙니다. 차를 선덕왕 때부터 있었다고 써 있지 않습니까?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한 겁니다. 그러면 옛날에 그럼 지금처럼 뭐 옆에서 끓여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차를 끓여와서 병에 넣어와서 옆에 넣고 음료니까 계속 먹었던 거예요. 최고급 음료는 승려와 귀족이 먹는 거죠. 문무 귀족. 그래서 한국 다도는 문무 화랑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화랑에서부터라기보다는 화랑과 더불어 문무를 겸한 여러 귀족들 그러니까 한국 다도는 문무 학사 다도라고 규정을 짓게 되는 겁니다. 고려와 조선 시대에도 전부 그렇게 흐름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승려와 문무관들이 선덕여왕과 더불어 그 많은 일을 할 때 같이 먹은 것은 술도 아니요, 맹물도 아니요, 차였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쓴 겁니다. 그 뒤에 그거를 생각을 해야죠. 그러니까 200년을 그냥 멍청하게 있은 게 아니라 그동안도 있었다. 그렇다면 가야차는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인가? 그거는 자세히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추정컨대 확률 50 내지 60%로 저는 생각합니다만 추정컨대 가야 땅에는 중국에 소나무가 있듯이 우리나라에도 차나무도 있었다 하는 게 제 주장입니다. 대나무가 중국에 있듯이 우리나라도 대나무 있듯이 차나무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가야의 그 기록에 삼국유사 기록에 가야의 대대로 왕실 제사에서는 차를 썼다. 그래서 좀 과장되게 말한다면은 가야는 차가 상당히 발달한 나라이다. 왜냐하면 초두며 그런 유물들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철기 시대 가야가 철이 많이 나서 일본에 수출도 하고 굉장히 좀 그 당시에 국제적으로 날렸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쇠솥에다가 지금 일본들 전부 쇠솥 쓰지 않습니까? 차 주전자로 쇠솥에다가 차 끓여 먹었을 것이다.
철기 시대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면 뒤에 거를 못하니까 그 다음에 가야와 4번 가야와 통일 전후 신라의 다속과 중요 다구는 보면 다속은 제가 쓴 뭐 여러 가지 책에 나와 있고 거기 보면 보천과 효명 왕자들이 통일 전후에 그 실제로 불전 기도를 드리고 했다는 내용이 삼국유사에는 2번이 나와 있습니다. 제목을 조금 달리해서 2번이나 나와 있어요. 보천과 효명은 그대로. 그 왕태자들이 그만큼 왕자들이 나라를 위해서 그 오대산에 가서 기도를 드리고 그 기도를 드린 차는 그냥 썩 기도 올리고 부처님께 그런 기도를 뭔가 염원이 있었겠죠. 기도를 올리고 나서 그다음 버렸겠어요? 그렇지 않죠? 누가 먹습니까? 그 귀한 차를 보천과 효명 왕자들이 먹고 정신 수양을 하고 했다는 겁니다. 차의 매력 중에 만약에 차가 카페인이 없고 각성 효과가 없고 그냥 맛만 있는 것 같으면은 이렇게 역사책에 쓰여 있지도 않고 강의할 내용도 아니고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차에는 커피와는 좀 다른 뭐 카페인 자체는 같지만은 그 유효 성분들로 인해서 은근한 각성 효과를 줍니다. 그리고 차를 끓이는데 정성이 안 들어가면 차 끓일 때 정성이 안 들어가고 차 만들 때 정성이 안 들어가면 그건 되지를 않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그 위대한 일을 이룬 그 뒤에는 보면 정성과 기도와 또 확신과 믿음 이런 것이 깔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문화가 계속 이어져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명문 초두와 금속다구 이걸 좀 보겠습니다. 자, 저기 이제 고대 착관과에서는 자, 우리가 고대에 아까 말한 대로 9세기 통일신라 말부터 대련이 그때부터 차를 심어가지고 차가 성했다면 이런 다구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 제일 밑에 그 고구려 벽화 제일 왼쪽 있는 고구려 벽화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고구려 묘에도 이렇게 뭔가를 들고 가는데 묘에서 그거 보면은 빨간 주치를 한 그릇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저기 보면은 이 다 고구려니까 고대 아닙니까? 그런데 통일신라 말기 9세기에야 차가 있었다고?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안 되죠. 그리고 여기 이제 이제 상전은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마 부인이 2사람 여기 있고 여기 나오는 게 밥 먹고 국 먹고 술 마시려면 이거 이렇게 3개만 나아졌겠어요? 이렇게 이런 풍습이 다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우리가 차 문화가 상당히 뭔가 있었다 그런 거예요. 그다음 여기 이제 그 동아대학교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저 굉장히 오래된 구석인지 신석인지 여기 보면은 요 주구가 있죠. 물 따르는 게 있죠. 이 물 따르는 게 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얌전하게 그냥 푹푹 따르면은 바가지에 풀어서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 옆에 이렇게 떠들하게 있죠. 이거는 뜨겁기 때문에 뜨거운 거를 했을 때 요 옆에 있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게 그리고 미끄러지지 않고 덜 뜨겁고 그러니까 이런 거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이거는 얘기다. 틀림없이 손님 앞에서 또는 상전 앞에서 따르던 얘기다. 그 다음에 이것도 가야톡인데 이렇게 다 이렇게 따르는 모양들이 참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예를 굉장히 숭상했다. 그런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그 초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걸 깃대라 그러는데 물 따르는 거 이거 만들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철기로서 물 따르는 이걸 주구를 만들려면 힘든데 이렇게 해서 물을 따르게끔 했고 또 이게 크지가 않아요.
약 끓이던 거를 무슨 밥 하듯이 군인들 밥, 화랑들 군인들 밥 해주듯이 큰 데다가, 아이고, 아주 조그매요. 요만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밑에는 불을 갖다 대면, 불 피우는데, 여기서 밥 하듯이 센 불을 하는 게 아니라, 섬나무, 그러니까 아주 푸슬푸슬한 그런 나무들을 좋아해서 조금 데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걸 초두라 그랬는데, 이 초두를 옛날에는 군인들이 약이나 탕을 먹고, 그 다음에 밤에는 요 밑에를 땅땅땅땅 두드리면서 야경 돌 때 썼다고 어떤 사전에 있더라고요. 초두를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군인들이 차도 끓여 먹고 뭐 다른 것도 끓여 먹었겠죠. 그다음에 여기 이쁘게 따라야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를 통통통 두드리면서 야경할 때 썼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초두는 5, 6세기에 많이 나타나고 통일신라가 되면은 초두가 거의 없어요. 혹시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예, 그 다음에 저런 초두도 있고 이런 초두도 있고, 이거는 상당히 또 조금 모양새가 자세하죠. 손잡이가 반드시 뜨거운 걸 하니까, 뜨거운 걸 담으니까 손잡이가 길어야 되는 거예요. 손잡이가 따로 있어야 되고 이렇게. 그리고 밥을 할 때는 요 밑에다 국을 끓일 때는 여기 이 밑에를 나무나 숯을 높아야 됩니다. 이렇게 얕은 것은 바로 살짝 끓였다는 겁니다. 차는 살짝 끓여야지 많이 끓이면 쓰고 떫은 맛이 난다는 것은 옛날 사람인들 그걸 몰랐겠습니까? 당연히 알았죠.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런 거를 보면서 연대가 박물관에 다 있는 겁니다. 저는 제가 소장하고 있는 건 별로 이 톡입니다. 이 신라톡이, 이것도 이렇게 구연부를 날렵하게 하는 것은 만들 때도 굉장히 위험이 큽니다. 왜냐하면 잘 깨지니까. 예, 이거는 또 조금 높으니까 헌닭이었나 싶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문영왕릉 이 닭이는 왕비의 머리 쪽에 있었다는데, 왕비가 썼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요 밑에 여기가 지금 현재는 붙어 있는데 산화작용에 의해서 붙었는지 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금속으로 이런 잔을 만들 때는 뜨거운 것을 담을기가 굉장히 나쁘죠. 그래서 저는 붙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요 위에 뚜껑을 이렇게 덮었단 말이에요. 이 뚜껑 한번 잘 보세요. 향기가 잘 보존되라고 이렇게 뚜껑을 높였어요. 그리고 반드시 차는 들고 가는 동안에 향기와 열기가 다 달아나기 때문에 뚜껑을 반드시 합니다. 이것도 고구려 통로입니다. 말하자면 바깥에 들고 다니면서, 우리 문화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동하기 편한 거. 이건 굴뚝이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불을 떼면, 요 밑에 불 떼면 여기서 하고, 여기서는 부뚜막입니다, 이게. 여기다가 그릇을 놓고 먹을 수도 있고, 얼마나 합리적으로 잘 만드는 화덕인지 모릅니다. 이걸 차화덕, 화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고구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낸 게 아니고 박물관 도록에 다 그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다 삼국시대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거 고덕 명문 초두와 금속다구, 6세기 초 백제 거라고 했죠. 국립공주박물관. 예, 그다음에 이 묘련사 석지조기는 사실 지난번 강의 때도 했기 때문에, 익제 이재현이 대단한 학자잖아요. 묘련사 석지조기라고 써놨어요, 이렇게. 여기는 원효방. 이 원효방이 제가 책을 쓸 당시, 그러니까 한 40년 전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자, 여기는 원효가 불상을 모시고 있던 방입니다. 그 옆에는 사포가 물이 흘러서 원효한테 차를 끓여줬는데, 그 원효 그 샘물이 이렇게 생겼다.
지금 가면은요 대처승들이 밑에 지키고 있어가지고 가서 보지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갔다가 너무 실망하고 왔는데 저는 원효방이 왜 저렇게 굴 속에다 집을 짓고 했느냐. 호랑이가 있으니까 그때는 호랑이가 와서 해치지 말라고 저렇게 했고 부안이니까 아마도 삼국 통일 그 시점쯤에서 저렇게 원효가 기도를 하지 않았나 싶어요. 우리나라는 대구에도 팔공산 기도하는 절이 있고 하지만 저도 가봤습니다. 기도라는 데 대한 신뢰가 굉장해요. 그래서 아까 보천해명도 그 왕자들이 왜 그 오지에 가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또 이렇게 원효가 굴 속에서 물론 수양을 하고 수진했다고 하지만 저런 데서 이렇게 사찰의 그 문화라 할까요? 그런 게 굉장히 발달됐습니다. 다음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책의 15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고덕초두라는 글이 아까 거기 그 초두에 새겨져 있어요. 고덕이라는 것은 대덕을 말하는 겁니다. 대덕, 스님, 큰 스님이고 중초 여러 사람들 초두 뭐 이렇게 쓰여 있는데 어쨌거나 이게 다구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약 내지는 차를 끓이던 도구다. 그리고 덕이라는 것은요, 고덕하는 것은 차와 관련된 게 아니라 차와 관련된 것일 뿐 아니라 다른 그 음료를 끓이던 그릇을 덕이라는 것을 갖다 거기 글에다가 글로서 새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조금 말이 나이 탓인지 조금 말을 중첩해서 하죠. 예. 그 다음에 그래서 원효의 원효방도 역시 기도하던 터 아니겠느냐. 이런 게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고려의 기록에 있습니다. 이규보의 글에 보면은 그 뒤에 찾아갑니다. 이제 저렇게 원효방을 찾아가 보면 훌륭한 분들이 쓴 글을 그렇게 거기다 붙여다 놓고 했다는 그런 기록들이 돌아 나오죠. 네. 시간이 많이 됐군요. 예, 저기 있는 것은 톡이 우리 박물관 소장하고 있는 건데 저런 거는 보세요. 끝이 막 깨졌잖아요. 그리고 상당히 커요. 그런 거는 흥궁닭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밑에 영혼이 마음대로 드나들게끔 굽도 높거니와 바람구멍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저런 거는 이대박물관에 있는 녹청자 흥닭이라고 도록에 나와 있는 거고요. 여기는 보면은 고려시대의 그 회암사 닭이 자 여기 회암사 닭이 양 5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0 나은께 회암사에서 올리는 다 새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거 금속으로 이렇게 다기를 했을까 하는 금속 다구도 옛날에는 상당히 썼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그리고 이 크기가 굉장히 커요. 그러면 이 큰 차자는 뭐고 조그만 차자는 무엇인가 하면 큰 차자는 부처님께 헌공해야 되니까 여럿이서 먹기 위해서 떠먹었거나 이렇게 했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남았죠? 5분 남았대요. 예, 그렇게 하고 이 책을 보시면 통일신라 전에 아까 기도도 많이 했다 했죠. 통일신라가 되고 나서 상당히 중요한 일은 차 문화사에서 중요한 일은 뭐냐면은 충담과 경덕왕의 차자리도 중요하지만은 경주 불국사 여기서 가깝지 않습니까? 불국사의 문수보
보살, 지혜 보살을 찻잔을 들고 있습니다. 그게 찻잔의 원형입니다. 그 가까운 원형을 두고 문수보살이 아니라는 둥 하는 그런 설도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문수보살이 지혜의 보살인데 다른 데도 문수보살에 대한 설명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수보살을 굉장히 존중했고 사람의 지혜를 존중했다는 거예요. 차를 마시면 지혜가 생긴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치원 마지막에 그 진감국사가 진감 스님이 돌아가셔서 최치원이 거기 비문을 씁니다. 그랬는데 나는 그 비문에 쓴 내용에 의하면 나는 그 차를 가루내서 그렇게 속되게 안 마시고 가루내지 않고 그냥 끓여 마신다. 그리고 나는 수진한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진감선사의 그 비석에 보면 그 말은 뭐냐면은 벌써 신라 후기에는 중국풍이 많이 들어와서 중국풍을 가루내는 그 고급차, 그런 속된 차는 이미 들어왔는데 나는 그렇게 안 한다. 스님이 수진한다고 했으니까 참된 차 마시는 법은 무엇이냐? 그냥 끓여서 먹는 거다. 그것도 섬나무, 섬나무는 장작이 아니죠. 섬나무로 차를 끓여서 마신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 최치원이 어떻게 차를 어떤 그 중국에서 관료로도 지냈고 했는데 그 보면은 23쪽에 보면은 최치원이 그 당시에 마시던 차 종류, 그다음에 비싼 다구, 중국 다구,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기록으로 다 남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결론은 삼국을 통일하는데 내가 대구라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삼국을 통일하는데 차가 엄청난 역할을 했구나. 아까 기도한다고 했죠. 여러 군데. 그리고 이제 삼국 통일이 되고 나서도 중남스님 경덕왕의 그 기정문 다회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사실로 볼 때 삼국 통일에는 차가 중요한 역할을 했구나. 김여신도 물론 화랑들의 역할도 컸지만, 그리고 통일신라에 오면은 오히려 차가 별로 덜 나타납니다. 정신적인 음료로서 마신 것이 별로 기록이 없습니다. 설총이 원효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설총이 다주이 청신한다고 했어요. 차와 술로서 신을 청하게 한다. 그러면 그 신이 무엇이냐? 다주의 청신. 신이 무엇이냐? 즉 차와 술이 어떻게 해서 똑같이 신을 청하게 하는가? 술은 신을 오히려 흐리게 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차와 술은 정신을 위로해주고 편안하게 해준다. 그렇게 해서 깨끗이 한다.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의 그 찻자리 또는 차의 그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마음을 편하게 한다. 차는 조금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 옛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차가 서서히 우러나는데 빨리 먹고 싶다고 빨리 먹어보고 또 나중에 많이 끓여서도 먹어봤을 거예요. 그러면 차는 분명히 조금씩 기다린다. 정성에 들어가야 된다. 그 내용에서 차를 높이 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총의 다주의 청신을 우리가 소홀히 할 수는 없는 내용입니다. 그 설총 시대는 언제입니까? 그 문무왕 때니까 설총은 바로 신문왕 때죠. 신문왕 때 사람이니까 통일신라 된 직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록이 간단한 기록이지만은 우리는 이런 기록에서 그 시대의 그 차문화를 알 수 있고 통일 신라 말기에는 승려들이 외국에 많이 유학을 합니다. 그래서 차문화가 좀 화려해지고 피폐해지지 않았나. 그러나 왕건이 고려의 왕건이 신라 사람들에게 군민들에게 차와 여러 가지를 선물한 걸 보면은 그 당시에 차는 일반 백성들과 문무귀족들 모든 사람들이 다 즐기던 중요한 정신음료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